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포괄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큰 논란거리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여야 두 의원을 모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인 홍석준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은 최종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예, 지난 2년 동안 IAEA에서 이제 6차례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이번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그리고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극히 영향이 미미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차분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리뷰도 하고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도 원안위 중심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는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과 국회에서의 또 차분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세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반론을 펴주신다면. 예, 우리가 지금 차분하게 이제 그런 우리 이성의 의원 말씀처럼 그 분야를 이제 짚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짚어야지 우리가 어떤 국격의 어떤 문제도 있고 국민을 불안하지도 않게 하고 또 어민들이라든 이 분야에 이제 그런 어떤 막대한 좀 피해도 막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좀 지나치게 선동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어떤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알프스를 제대로 거치되면 나온 것은 삼중수소고 삼중수소는 트리튬은 지금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한 1085 정도 테라베크렐을 1년마다 배출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한 780을 30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한 20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양이 나오는데 이미 기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삼중수소가 장기간에 걸쳐서 배출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알프스의 어떤 성능이었는데 알프스의 성능이 됐기 때문에 원래 처리 전하고 처리한 이후에 지금 방사선 어떤 그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지만 알프스 성능이 점검되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 이 스코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원자력 이 문제는 각국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IAEA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타부타 하진 않겠다. 단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의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아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총량이 이제 지금 현재 30년에 걸쳐서 방출된 양이 780테라베크렐입니다. 중국에서? 예, 일본 후쿠시마 총량이 그걸 이제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통계는 사실은 좀 신뢰성이 약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적인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중국에서 55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한 180테라베크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보다는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수십 배가 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배출되는 중국의 원전의 삼중수소 때문에 지금 서해 앞바다가 지금 위험하고 그런 어떤 게 입증된 게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알프스 성능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알프스 돌아가기 전에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방출되기 직전에 어떤 거하고 방사능 농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알프스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계획대로 오염수가 걸러진다면 이라는 전제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굳이 검증을 안 하더라도 이미 예견될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핵심은 알프스 성능이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검증이 안 됐다면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알프스 같은 다핵종 그 제거 장비가 돌아간 사례가 없으니까 네. 100% 점검이 검증이 됐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AEA에서는 이제 사무소 별도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 그 알프스의 성능이 이제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참여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알프스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어떤 사례를 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성능이 이제 점검되었다. 단 앞으로 장기 기간 30동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소영 의원은 상대방 패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이소영 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70% 지금 현재 K4 저장 장치 70%가 기준치 오버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돌아간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돌아가다가 일부는 뭐 그 지금 현재 재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애초에 처리되지 않았던 양도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체 이제 133만 톤 양 중에서 아직까지 70%가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정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시찰단이 가서 제가 보도로 접한 바로는 그 알프스 설비를 둘러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도에서 본 바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근데 저는 설비를 둘러본 게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성능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우리 시찰단에 가서 둘러봤다는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알프스 성능은 이미 점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알프스가 이제 작동되기 이전에 그 지금 현재 그 오염수와 그 작동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염수 바로 방류 직전에 물을 비교해 보면은 그 다액종 어떤 제거 장비가 이제 그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방사능 기준치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이번에 저희 이제 시찰단에서 점검한 것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럼요. 알프스가 총 지금 현재 3가지 종류의 10개의 어떤 협착 장비로 인해서 이제 협착 장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시 이제 예비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지속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알프스 장비를 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홍석준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사실 네. 이제 IAEA 이번에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발표하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발표하기 전에 하면은 또 이제 정부가 뭐 미리 다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하는 거다 이런 또 오해도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해왔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동안 했던 그런 분석했던 것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IAEA의 객관성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IAEA가 결국은 원자력 진흥기관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내는 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IAEA에 낸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도된 어떤 결과가 이미 예정됐던 거 아니냐는 지적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저는 정말 그런 어떤 시각이 정말 국제적인 지금 정말 그 망신을 지금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예. 일단 그 팩트부터 체크를 하면 IAEA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이제 그 핵이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무기로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유엔 산하 기관으로 195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본부는 이제 비인에 있는데 이 기관은 이제 NPT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핵에 관련된 이런 어떤 사항도 통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핵확산 금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IAEA가 이제 이란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관련돼서 이제 그 감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엔의 보고를 통해서
그 북한이 확실하게 이제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확정을 지었고 유엔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IAEA가 뭐 단순하게 원자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이란과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런 어떤 IAEA 그 보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다. 지금 현재 1위 보조금은 미국 2위가 그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IAEA에 그렇게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총 예정돼 있죠. 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뭐 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주장 이제 정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그걸 입증을 못 하니까 결국은 주장하는 그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IAEA를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국제 망신을 초래할 그런 어떤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고 굵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두 분 아쉽죠? 네. 다음 어떤 기회 있으면 그걸 기약을 하면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